2022 카타르 월드컵이 끝나고 유럽 축구가 드디어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황희찬 선수가 소속팀으로 복귀해 멋진 활약을 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황희찬 선수의 활약상 박문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벽에 황희찬 선수가 교체 출전을 해서 후반 교체 출전했죠. 또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주말 리그 경기부터 나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소속팀의 사정은 또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로페티게 감독 부임하고 나서 거의 첫 공식적인 경기니까 아무래도 이른 시간에 후반임에도 교체 투입돼가지고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황희찬 선수의 소속팀 복귀전은 카라바오컵 16강전 질링엄 FC 이제 하브리그 팀인 이제 질링엄과의 경기였고요. 네, 울버햄튼이 당연히 뭐 2대0 승리는 거뒀죠. 뭐 일부 팀이 당연히 승리하는 결과였는데 뭐 스코어는 좀 생각보다는 적게 그렇죠. 나왔어요.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후술하겠지만 황희찬 선수가 나오고 나서 2대0이 된 거지. 그렇죠. 사실 그 전까지는 뭐 되게 기회도 많이 놓치고 해서 아쉬웠죠, 사실. 먼저 오늘 그 경기 선발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 주말 경기도 있기 때문에 조금의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멤버를 좀 다양하게 쓴 것 같아요. 가장 주목할 부분이 쓰리톱인데 보시면 디에고 코스타 선수가 유명하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뭐 게데사와 포덴세 나왔는데 사실 코스타는 제 또래가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뭔가 측은한 게 활약상이 썩 좋지 않았던 것 같고 네,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데스 선수도 그렇고 포덴세 선수도 그렇고 쓰리톱으로 나선 선수들이 모두 다 후반에 교체 아웃되는 되게 일이 있었죠. 네, 그리고 후반전에 울버햄튼이 반전의 계기된 공격을 통해서 골을 넣기 위해서 여러 선수를 교체했고 이제 후반 16분에는 황희찬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됐었죠. 뭐 아다마도 그렇고 히메네스도 그렇고. 먼저 이제 양팀 포진도를 보면 울버햄튼은 4-3-3이었고 그쵸, 4-3-3 포메이션 그래서 디에고 코스타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고 네베스가 또 월드컵 갔다 온 네베스가 힘들지도 않나. 피곤하진 않은 건지. 네, 그리고 뭐 질링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우리가 알 수가 없죠. 4부 팀이라. 알 수가 없죠. 근데 울버햄튼을 맞이해서 3-5-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임했고. 근데 세부적인 수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냥 울버햄튼 원사이드 경기가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점유율이 8대2죠. 그렇죠. 네, 그렇죠. 기대 득점만 해도 3.38골에다 0.19골이고 슈팅 수만 해도 울버햄튼이 25개. 그렇죠. 모든 기록면에서 압도적인. 사실 전 재밌는 기록이 이 패스의 그 숫자 660개와 96개. 이게 뭐 이 상위 팀과 하위 팀, 이 일부와 뭐 하부 팀의 그 경기는 항상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울버햄튼의 기대 득점가는 3.38골인데 그거에 못 미친 2골이 그쳤다. 이 점은 뭐 아무리 이런 수치가 좋았고 또 빅찬스가 6개나 있음에도 울버햄튼이 좋은 경기를 하지는 못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정력 자체가 굉장히 아쉽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오늘 경기가 어떻게 보면 황희찬 선수의 공식적인 복귀전인 건 맞는데 사실 휴식기 전에 카디스 스페인 라리가 팀이죠. 카디스하고 친선 경기에 나서가지고 실제로 뭐 울버햄튼이 4대3으로 이긴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가 교체 출전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뭐 아무래도 그 경기 통해서 어느 정도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나서 질링엄전에 내심 선발 출전을 기대했지만 뭐 후술하겠지만 뭐 후반 출전했고요. 뒤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도 막 폭풍 돌파를 통해서 뭐 자책골을 유도한 장면도 있었는데 뭐 비공식 친선전이어도 어쨌든 월드컵 이후에 아무래도 황희찬 선수가 사실 뭐 월드컵 이전만 해도 울버햄튼에서의 입지가 뭐 확고하다고 볼 수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로페테기 감독도 새롭게 부임하면서 팀이 재편하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친선전에서도 활약상 좋았고 오늘 질링엄전에서도 아무래도 교체 투입되고 나서 뭐 슈팅이 하면 많이 봤죠. 사실 그렇죠. 축구는 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2골을 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팀 내 입지는 더 확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들더라고요. 황희찬 선수의 또 활약상이 굉장히 컸어요. 뭐 교체 투입을 했는데 뭐 울버햄튼의 모든 골은 황희찬 선수 이후에 나왔고 그런 거 보면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 공격에 확실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팀 내 입지도 확고하다는 걸 볼 수 있고 로페테기 감독 앞에서 또 황희찬 선수가 자신의 진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향후 뭐 리그 경기를 뛰거나 할 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이 팀은 외람되만 한데 매번 볼 때마다 저 4명의 선수 중에 3명이 포르투갈 출신인데 이렇게 보니까 마테우스 누네스 같은 경우 브라질 태생이어서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이 되게 볼 때마다 이 팀은 진짜 너무 포르투갈 위주인데 다행히 로페티게 감독은 스페인 출신이니까 뭐 어쨌든 뭐 잘해주겠죠. 보면 일단은 후반 투입된 후에 되게 여러 차례 위협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일단 꼽아봤는데요. 후반 27분에 바이시클 킥을 저기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월드컵에서 이게 자신감이 제대로 올라왔으니까 네.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사실 저런 위치에서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팀이 그렇죠. 하고 있고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요. 그리고 뭐 후반 31분에 드디어 이 0대 0으로 계속 지리하게 가던 경기. 특히 저는 이제 경기를 봤는데 디에고 코스타 개인적으로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전에서 무수히 많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클라스는 여전하지 않고 나이만 먹더라고요. 황희찬 선수가 교체 투입되고 굉장히 과감한 플레이를 펼친 끝에 후반 31분에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울버햄턴이 선제골을 이제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죠. 또 히메네스 선수가 결국 성공했고요. 후반 추가 시간에도 어시스트 기록했잖아요. 사실 이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 아래서부터 해가지고 올라가는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황희찬 선수가 올라가서 왼쪽 측면에서 깔아주고 이 공을 수비수 교체 투입된 선수죠. 그렇죠. 밀어 넣으면서 결국 2대 0을 만들었는데 결국 뭐 그렇게 많이 슈팅 때렸는데 황희찬 들어가 나서 2골 넣고 리드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비공식 친선전이 있었더라도 감독의 진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데뷔전에서 존재감을 진짜 제대로 한번 각인시키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특히 저는 굉장히 또 이 장면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황희찬 선수가 패스를 받은 다음에 재빨리 또 연결을 해줬다는 점이에요. 이게 그 순간적인 판단이 굉장히 빨랐고 어떻게 보면은 그 좁은 상황에서 내가 한 번 더 치고 들어가서 때릴까 아니면 수비를 한번 제낄까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황희찬 선수는 이 장면에서 딱 패스가 오자마자 바로 반대 앞쪽에서 누리 선수가 동료가 오는 거를 보고 지체하지 않고 밀어줬고 또 패스를 받은 누리 선수는 뭐 당연히 이런 패스 넣어줘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좋은 이 큰 기회를 놓칠 수 있고 오히려 또 경기가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 한 골 차고 2골 차는 다르고 또 한 골 차로 괜히 또 어설프게 앞서고 있다가 흔히 말하는 그 철퇴 한번 당하면 그렇죠. 답이 없죠 사실. 저는 그래서 요 PK 유도도 굉장히 멋있었고 훌륭한 플레이였지만 이 패스 장면 황희찬 선수의 그런 이타적인 플레이와 그런 넓은 시야 이런 거가 돋보였던 장면이지 않았나. 이런 장면도 리그 경기에서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 항상 이번 주말부터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가 시간에는 뭐 슈팅 시도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상당히 그냥 자신감이 그냥 넘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데 황희찬 선수가 월드컵 전마에도 울버햄튼에서 약간 좀 본인의 폼은 어떨지 몰라도 팀에서 약간 겉도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경기는 뭐 짧은 시간이긴 해도 그냥 과감하더라고요. 뭔가 시원시원하고 진짜 그 월드컵에서 골 넣고 온 게 엄청 큰 것 같아요. 굉장히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다가 울버햄튼이 또 포르투갈 선수 엄청 많은데 다들 한마디 했겠죠. 그러니까요. 복귀하고 나서 서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도 참 궁금합니다. 당연히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뭐 평가도 괜찮다고 뭐 현지에서 괜찮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후스코드닷컴의 평점이 7.1을 매겼습니다. 물론 후스코드닷컴 같은 경우는 진짜 철저하게 스탯 위주로 기계적으로 뽑아내기 때문에 뭐 PK 유도라든가 이런 건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고무적인 면은 물론 네베스 선수가 후스코드닷컴 기준으로 가장 평점이 높을지라도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 공격에서 유일하게 7점대를 받은 게 되게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교체 출전을 해서 심지어 교체 많은 시간을 뛰지도 않았잖아요. 맞아요. 뭐 네베스 선수는 뭐 선발로 나와서 이렇게 경기를 했지만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확실히 황희찬 선수의 그런 플레이가 정말 돋보였다. 오히려 그 뭐 페널티킥 넣으면 히메네스보다도 또 높은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코스타. 참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이따가 얘기하긴 할 건데 이제 코스타 선수는 자연스럽게 후보로 밀릴 거예요. 그 어떤 선수가 한 명 와가지고 그 다음 보시면은 이거는 저희 그 폼몹이죠. 폼몹에서도 7.6점 맞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물론 후스코드닷컴과 비교해서 포덴세 점수가 올라온 것도 맞긴 한데 거의 공격진 중에서는 제일 높은 평점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제가 쇼케이스를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더라고. 이런 플레이가 또 주말에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 뭐 이건 뭐 세부적인 수치긴 한데 뭐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후반 추가 시간 그 슈팅 상황 있잖아요. 그때 뭐 기대 득점까지 나온 거고 뭐 사실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막 많은 걸 보여줄 수는 없죠. 그렇죠. 사실 그 시간대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좋은 활약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뒤에서 얘기했지만 평점이 또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또 뭐 11번의 패스 중에 9번 성공할 정도로 또 전방에선 또 힘들지 않아요 사실은요. 굉장히 또 팀플레이를 굉장히 잘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인데 스카이 스포츠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물론 평점을 엄청 작게 주는 편은 아니긴 한데 평점이 8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요. 저도 여기 평점은 좀 못 믿겠어요. 코스타가 7점이거든요. 코스타 7점이요. 사실 신뢰도가 뚝 떨어졌는데 어쨌든 평점이 8점 나와가지고 잘했다 했다 저도 코스타가 그 코스타일 텐데 하고 그러니까요. 뭐 코스타 선수를 뭐 깎아내리는 건 아닌데 뭐 오늘 경기만 놓고 보면 사실
그 본인이 원했던 플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약했거든요. 선수 자체도 워낙 또 무적 신세도 길었고 그 코스타 선수가 직전 소속팀이 브라질의 그 아틀레티코 미네이로에서 막 헐크랑 막 괴물 투톱이다 보냈는데 헐크는 그래도 쭉 아직 뛰고 있는데 코스타는 약간 좀 팀 내에 밀려가지고 좀 무적 신세였죠. 개인적으로 좀 그만큼 기대가 코스타 선수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반면에 황희찬 선수는 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좋은 플레이를 또 기대하게 하고 있고요. 또 버밍엄 지역지에서도 뭐 평점 7점 줬는데 평가가 되게 괜찮았다고 해서 좀 가져왔는데 카디스와의 앞서 말했던 4대3 승리했던 그 경기에서도 활기찬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질링엄전에서도 비슷한 모습 보여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앞서 얘기했지만 페널티킥도 얻어냈고 누리의 골을 뭐 어시스트했다 이러면서 되게 호평을 하고 있어서 뭐 가져와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황희찬 선수가 이제 중요한 건 프리미어리그에서 기회를 확실히 잡고 이제 주전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확실한 이 윙포워드로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감독 어쨌든 공식 데뷔 어떻게 보면은 뭐 친선전은 빼고 공식적인 데뷔전에서 앞서 말했지만 쇼케이스를 잘했고 다행일 수도 있는 게 기존 경쟁자들이 뭐 사실 막 그렇게 잘하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말부터 당장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일단 뭐 새로운 감독이 왔을 때는 어쨌든 자기의 팀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가장 그 빠른 시일에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월드컵 때와 마찬가지로 좀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주면 충분히 뭐 주전 경쟁은 무리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약간 좀 변수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일단 원래 포지션은 다르긴 한데 그 마테우스 쿠냐라고 해가지고 그 브라질 그 뭐죠 2021이라 2020 도쿄올림픽 당시 주전 멤버로 활약했던 공격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떠나가지고 울버햄튼 입성이 거의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거의 실제적으로 거의 의무 완전 이적이기 때문에 임대 후 이적이긴 해도 거의 완전 이적이 의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은 코스타 자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겠죠. 아무래도 좀 전방의 무게감이 떨어지니까 뭐 히메네스하고 이 쿠냐 선수가 경쟁 구도로 가는데 쿠냐 선수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골을 잘 못 넣어요. 공격수인데 근데 약간 피루미는 좀 하이 호환이란 말도 있어가지고 되게 연계 플레이라든가 이런 건 좋고 이 선수가 뭐 브라질 대표팀이 약간 9번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렇죠. 되게 주가 상승했다가 아틀레티코 가서 딱 치면을 만나서 터지겠다 싶던 순간에 자리를 잡지 못해서 약간 좀 방황했던 선수긴 해도 기본적으로 좀 스타일도 그렇고 되게 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가끔 뭐 중앙에서 나온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물론 뭐 부상 중인 선수를 고려하더라도 4명의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측면에서 좀 경쟁력을 더 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쿠냐 선수 뭐 이 파브리치오 로마노 굉장히 유명한 그 이적 기업이고, 전문가신데 예. 그 유럽의 유명한 이적 전문가신데 뭐 이분이 트위터에 뭐 메디컬만 남았다고 이제 적었을 정도면은 뭐 거의 뭐 확실하다고도 생각을 하고 1월이 되는 순간 바로 아마 이적이 그럴 1월 2, 3일, 1월 2일, 3일 그 예, 사이에 예, 아마 울버햄튼 유니폼을 진짜 입고 이 합성 사진이 아닌 근데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깜짝 놀라서 진짜인가 그렇죠. 처음에 네. 보고 이 선수 참고로 그 6월에 그때 열렸던 한국전에서도 왔었어요. 그렇죠. 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만나서 인사했는데 저한테 인사 생각 별로 답장 안 해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 다 친절하게만 인사해주는데 혼자 안 해주더라고요. 되게 도대서 그때 욕 많이 못했었습니다. 참고로. 아무튼 이 1월 이적 시장, 겨울 이적 시장이 오픈하자마자 쿠냐의 오피셜 발표가 울버햄튼에서 나올지 한번 이것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울버햄튼 다음 일정이 근데 근데 앞서 말했지만 진짜 프리미어리 너무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요 보시면요. 질링엄전을 마쳤고 이제 6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6일 정도를 쉰 다음에 에버턴과의 원정 경기가 예정돼 있고 뭐 그 다음에 맨유전, 에스턴 빌라 뭐 이렇게 쭉쭉쭉쭉 스케줄이 있습니다. 5일, 4일 굉장히 리버풀 전까지는 굉장히 타이트해요. 일정 전체가 조금 타이트하게 일주일 단위의 경기 그 스케줄이 아니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심지어 리버풀을 거의 뭐 2번 만나고 그 중에 맨시티도 있고요. 그렇죠. 다행히 맨유가 그 월드컵에 나온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프랑스 대표팀 뭐 바란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 있으니까 좀 주전 선수가 다 나올까 싶기도 한데 뭐 빌라 같은 경우 나오겠죠. 뭐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선수 같은 경우는 볼 때마다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선수들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울버햄튼도 월드컵에 나왔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빡빡한 스케줄을 어떻게 이겨내서 좋은 결과를 낼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준TV는 계속해서 유럽 축구 그리고 황희찬 선수 또 유럽에서 뛰고 있는 많은 한국 선수들의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